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이라는 거 향후 적어도 한 40-50년 동안 또는 한 100년 이상 매우 중요한 전 지구적 정책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구온난화라는 그 대재앙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제가 되는 사실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요.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핵심 기술이 지금부터는 바로 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전 지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CO2 농도는 278 ppm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수천 년간 대략 일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속이 됐는데 지금은 413 ppm을 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CO2 온실 효과로 지구 평균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이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도 1.5도씨 이내로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산업화 이전보다도 1.1도씨 이상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대응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응 안 하면 영원히 못한다. 이게 바로 IPCC 슬로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IPCC는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이제 한 8년 남았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을 2010년 배출량인 330억 톤인데 그 대략 절반 이하 수준으로, 즉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150억 톤 이하로 팍 줄이고요. 그리고 2050년에는 지구가 탄소 순환계 체계를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는 만큼만 신규 배출해서,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할 수 않도록 순증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넷 제로 에미션 또는 탄소 중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에 탄소 배출량이 360억 톤을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즉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증가 속도가 좀 줄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절벽이라는 겁니다. 절벽. 기후 대재앙의 끝없는 절벽이 우리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4월 4일 날 IPCC 기후보고서 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긴급 대응 수단을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2050년까지 석탄 사용 95%까지 줄이자. 오일은 60%까지 줄이고 가스는 45%까지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석탄을 연료로 사용 금지하고요. 석유와 가스도 절반 정도로만 사용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세계 에너지 기구가 2020년 기준으로 발전을 뭘로 했느냐, 발전의 원료가 되는 게 뭐냐, 이걸 봤더니 석탄이 35.4%, 원자력은 10%, 가스는 23% 이랬다는 겁니다. 석탄이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9년 한국전력 자료를 보면 가스가 32%, 석탄 30%, 원자력 19%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기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고, 그러면 인간의 활동 중에서 모든 에너지 소비하는 것 중에서 전력의 비중은 한국은 대략 19%고요. 그러면 선진국 전체로도 대략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IPCC가 제안한 저 긴급 대응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 문제가 되는 탄소 배출은 인간 활동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활동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줄입니까? 그래서 약간 옆길로 좀 쉬었다가 좀 놀다가 오겠는데요. 미리 오해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상상력. 가령
21세기판 노아의 홍수 같은 전무후무한 대사건이 저절로 발생을 해서 저절로 대략 인구 절반과 그에 수반하는 동물들 한 방에 순식간에 깊은 땅속에 파묻혀서 화석 연료화 시켜버리면은, 즉 화석 연료가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거니까 이렇게 변성시켜버리면, 이런 게 바로 탄소 포집해서 저장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런 게. 지금 사용하는 저 화석 연료, 즉 석탄, 석유, 가스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 노아 홍수 당시 육상의 동식물이 순식간에 파묻혀서 거대한 지구 지질학적 변화가 단기간에 발생해서 그렇게 변성된 거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인간이 캐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약간만 부연 설명하면요, 살아있는 동식물 속에는 탄소가 포집되어서 유기화합물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숨 쉴 때 탄소가 배출되고요, 죽으면 이게 썩으면서 다시 대기 중으로 탄소가 다 배출되어 버립니다. 동식물의 체내에 포집되어 있던,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죽고 나면은 결국 대기 중으로 다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기 전에 깊은 땅속에 파묻어서 어마어마한 그 고압을 가해버리면은 화석 연료로 변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캐내에서 사용하기까지 수천 년, 수만 년 그대로 그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탄소가 없어질 수는 절대로 없죠.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닙니까? 탄소를 다른 형태로 변형시켜서 땅속에 파묻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대기 중으로 탄소를 뿜어내지 말아야 한다. 이게 안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인간은 활동하되 탄소 배출을 없애거나 현저히 줄여야 합니다. 현저히 줄여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입니까? 동식물은 숨 쉴 때마다 탄소를 배출하는데, 자, 자유롭게 숨은 쉬되 탄소는 배출하지 마. 이것과 같은 말 아닙니까, 이거? 네. 도대체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동차는 타되 탄소 배출하지 마. 공장은 돌리되 탄소는 배출하지 마. 자, 그래서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를 바로 포집해서 가령 스퀘스 같은 돌덩어리를 만들어서 땅속 깊은 곳에 파묻어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한번 확인할 사실이 이겁니다.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석탄이 1000g이고 천연가스는 486g이고 원자력과 풍력은 16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안 하려면은 전기 생산 못하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권력이 살아남겠습니까? 하루도 버티지 못하겠죠. 바로 끌어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탄소 배출을 팍 줄이기 위해서는 딱 답은 원자력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의 이용률, 태양광은 9%밖에 안 되고 풍력은 1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없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너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원 반드시 필요하고요. 죽여버리지 않는 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재생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이 재생에너지로 얻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사용하거나 수소가 저장 이동할 때 영하 253도로 거의 절대 영도 근방까지 초저온으로 해야 하는 이렇게 복잡한 기술이죠. 돈이 일단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 수소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저장 수송했다가 이것을 암모니아를 그대로 연료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암모니아에서 다시 이 수소를 추출해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자는 이런 아이디어가 제기가 되고 있죠. 지금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비싸서요. 비싸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에너지 매우 저렴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모두가 즐거운 마이카 시대
살고 있는데 에너지가 너무너무 비싸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극소수 희귀한 극소수 신나는 귀족화 시대로 되돌리는 거 아닙니까? 에? 에?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런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들은 그게 뭐 MIT 뭐 수석 박사건 뭐 나발이건 간에 다 전부 다 보조금 도적질 하려는 사기꾼이거나 또는 멍청이들이 할 짓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주 착한 천재들이 할 짓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소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전에 수소를 만들거나 이 수소로 암모니아 만들었다가 다시 수소 추출하는 이따위 기술은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 예? 비싸고 불편해서 연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해버리고요. 가스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석탄이 배출하던 그 탄소는 일단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위에서 봤죠. 그런데 가스는 엄청 많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사용이 증가하는 것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안정적으로 즉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스 전성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원자력 사용 지속적으로 획기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요. 그리고 이것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4세대 원자력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제 최소한 이러면 5, 6년 늦어도 한 10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상용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조금 없이 재생에너지 그 자체 경제성만으로 경쟁이 가능한 것들만 공급하자 이거죠. 즉 시장이 알아서 돈 될 것 같으면 그거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보조금 없이도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로만 공급을 하게 하자 이거죠.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래서 가스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탄소 포집 이용 저장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령 화력발전소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그대로 보내지 말고 별도로 포집을 해서요. 다른 유용한 물질로 바꾸거나 땅 속에 영구적으로 묻어버린다는 겁니다. 가령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석회암으로 바꾸어서 땅속 깊숙이 파묻어 버릴 수 있습니다. 석회에서 캐내서 시멘트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하죠. 근데 발전소 배출가스에서 포집된 그 이산화탄소로 시멘트를 만들 수 있다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도 가능하고요. 문제는 비용과 효율입니다. 자, 오펙은 석유 수출국 기구 아닙니까? 석유 수출하는 나라들 모임입니다. 오펙. IEA는 국제에너지기구인데 이거는 석유 소비국가들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IEA가 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설계의 핵심이다. 이런 말을 요즘 아주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IPCC는 금년 최종 보고서에서 CCUS 없이는 탄소 중립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CCUS 사용 상황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상용화되고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대략 20곳에 불과하고요. 30곳 이상이 지금 그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다 합쳐도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아마 21년 데이터로 보이는데 그 표 자체에 언제 거라는 말이 없어서 제가 여러 가지 전후로 이제 추정해 볼 때 21년 데이터인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에 투입된 돈이 3,659억 불인데 원자력에 315억 불 사용될 때 탄소 포집에는 23억 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표 보면 그나마 지금 20년, 21년에 비교적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19년까지는
볼 거 없습니다. CCU에서 기술 투입이 왜 이렇게 늦는가? 가장 큰 것이 아마 탄소 포집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도 이게 산업상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립니다. 니켈이 사고 팔리듯이, 구리가 사고 팔리듯이. 자, 원자재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톤당 65불에서 110불 사이에 이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이 저 가격보다 싸다면, 그러면 돈벌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CO2 포집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탄소 포집 비용은 포집 방식이나 포집 장소에 따라, 다시 말하면 CO2 그 소스별로 매우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술 개발 초기 단계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포집 비용이 초기보다는 매우 빠르게 감소하는 중입니다.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하는 그 사진과 같은 저 기계, DAC라고 하죠. Direct Air Capture 이렇게 하는데 초기에는 톤당 500에서 600불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134불에서 342불 사이로 하락했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100불까지 낮추려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 중입니다. DAC하고 달리 DAC가 가장 비쌉니다. CO2 소스별로 보면 가령 에탄올 생산 공정이나 천연가스 그 공정에서는 비용은 15불에서 25불 사이입니다. 톤당, CO2 톤당. 시멘트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는 여기서는 아주 배출가스니까 농도가 낮은 혼합가스 아닙니까? 여기서는 40불에서 120불 사이라는 겁니다. 그 CO2 톤당.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 새로운 산업, 지금 이게 산업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 정리할 수 있는 기초 사실들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로요, IPC 그 주장은 2050년까지는 대략 한 100억 톤 가량을 포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실적은 어떻는가? 고작 4천만 톤입니다. 2025년이 돼도 3억 톤 정도 포집할 것 같다. 이렇게 IEA가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00억 톤 포집을 해야 지금 이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당연하고 해야 할까?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앞으로 이 분야 눈부실 정도로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눈치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령 대기 중의 탄소 농도 줄이는 기술은 DAC, 다이렉트 에어 캡처 기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분야도 앞으로 엄청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니까 포집된 이산화탄소 활용 방안은 화생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생광. 그러니까 두 문자 딴 건데 화학적 전환시키고 식물학적으로 전환시키고 이산화탄소를 광물 탄산화시키겠다. 가령 스퀘스 같은 그런 돌덩어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시멘트를 만들거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연구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것인데, 가령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경우에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재활용한 것, 화생광 제품을 14개 제품을 상용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목표를 제시해서 CO2 포집 비용을 톤당 30불까지 하락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한국이 말하는 이 CO2 포집은 대기 중에 그 CO2 포집은 포함 안 되는 거죠. 대기 중에 있는 걸 저 정도 가격까지 낮출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 분야, 활용 방안, 이 분야도 기술 혁신과 또 관련 시장 성장 눈부시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눈치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탄소세 앞으로 부과하게 되겠죠. 또는 지금도 탄소 배출권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거. 유럽의 경우에 2020년 그 탄소 포집 비용은 평균 대략
그 톤당 한 50유로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 탄소 배출권은 톤당 30유로였다는 겁니다. 이렇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를 포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탄소 배출권 구입하고 나서 그만큼 탄소 배출하는 게 돈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21년에는 탄소 배출권이 톤당 80유로로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탄소 포집 투자 급증하게 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소 중립 정책은 더 강화될 테니까 탄소 배출 가격은 더 올라가고 탄소세 도입 늘어날 것이고 세율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즉 탄소 포집이 저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 매우 성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가령 그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그 다음에 대형 선박, 예? 한국의 조선 빅3가 만드는 이런 대형 선박, 예, 이 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넘나드는 이런 대형 선박은 이런 곳에서 이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 기존의 설비를 바꾸지 않고요. 추가로 그 포집 설비만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설비 추가해서 사용한다는 매우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설비를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탄소 배출의 한 3분의 2 정도가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석회석을 가열하는 그런 화학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탄소 배출 줄이는 거는 CCUS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포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옵션이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지금도 탄소 포집 비용은 수소나 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가령 제철 분야를 본다면은 이 CCUS를 적용하면은 10% 이내 원가 상승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전해한 물을 전기 분해한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 상승이 35 내지 70%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령 암모니아 같으면은 이건 매우 중요한 화학 제품입니다. 모든 곳에 사용되죠. 모든 곳에 사용되고 특히 비료나 비료 이런 거 매우 중요한 물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자는 게 아니고요. 암모니아를 만들 때 가장 저렴한 옵션이 바로 CCUS 기술입니다. 즉 천연가스를 개질을 해서 일단 수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경우에 CCUS가 장착된 천연가스 개질 설비를 사용하면은 이 CCUS 장착 그 비용으로 원가가 대략 한 20 내지 40% 현재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 앞으로 더 내려가겠죠. CCUS 기술이 발전하면은 수전에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비용이 50 내지 115%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전에 수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이나 풍력이고 이게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도 말이죠. 자체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한계점이 필요할 때 즉시 에너지 공급이 안 됩니다. 즉 on demand를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에너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력과 태양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언제든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 장비가 함께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CCUS가 장착된 가스 발전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형 모듈 원자력도 아주 훌륭한 옵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CCUS가 장착된 가스 발전과 소형 모듈 원자력이 경쟁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공존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둘 다. 그 다음에 가령 저런 신재생 에너지는 출력이 계절별로도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CCUS 장착된 가스 발전소나 소형 원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경제성이 있는 신재생 에너지 늘리는 거 환영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CCU에서 장착된 가스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게 가장 경제적이고, 대규모 수소 저장 시스템은 너무 비싸서 경제적 불가능입니다. 해서 안 됩니다. 또 가령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성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령 비교적 최근에 가동되어서 아직 수명이 많이 남아있는 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이걸 강제로 조기 퇴역시키면은 그 투입된 자본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CCU에서 추가 설치를 해서 대부분의 그 탄소를 포집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탄소 중립 그 기준도 충족하고 가동기간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CCU에서 좀 더디게 진전되는 것은 지금 대부분의 그 적용된 기술들, 그 다음에 그걸 구현하는 공정장치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상업화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도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즉 비용 곡선 매우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널리 사용하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고 하면은 가격 하락은 크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재무 비용도 하락하고, 규모 경제 달성되고, 설비 운영 경험도 축적되고, 이렇게 되면은 CCUS 관련 가격은 매우 빠르게 하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게 바로 근거는 경험칙입니다. 우리 많은 대부분의 어떤 기술 발전 역사가 우리에게 이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또 실정적으로 대규모 CCUS 프로젝트 이미 가격 하락이 실현됐습니다. 발전 분야에서 대략 35% 이상 가격 하락 실현되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CCUS 기술이 적용된 가스 사용 에너지원, 그 다음에 4세대 이상의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독자적 경제성 갖춘 풍력, 태양광, 지열, 조력, 수력, 이런 재생에너지, 이것이 탄소 중립 정책을 성공시킬 에너지 믹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삼성중공업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다 해당하는 그 주식이 지금까지의 삼성중공업이 아니고 지금부터의 삼성중공업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